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이제 내일 7일부터 다음 시즌 각 팀의 성적을 좌우할 외국인 트라이아웃이 진행됩니다. 이번 트라이아웃은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 체코 프라하에서 열립니다.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일정을 통해서 25명의 외국인 선수들을 각 팀의 관계자들이 관찰하고 메디컬 테스트와 연습 경기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합니다. 이번에 V리그에 지원한 선수는 약 70명인데 그 중에 1차 필터링을 통해서 25명이 트라이아웃에 최종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25명 중에서 다음 시즌 V리그에서 볼 확률이 높은 탑5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배구도사TV와 함께하는 생활 속에 이득이 되는 광고 하나 하고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할 일이 생기면 돈 수백씩 깨지는 거 아시죠? 저도 얼마 전에 부모님 임플란트 알아봐드리다가 식겁했는데요. 치과마다 가격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이럴 때 가격 비교가 중요한데 전국 임플란트 견적을 30초 만에 그 자리에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두닥 임플란트 무료 견적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정보 몇 개만 입력하면 뼈 이식 포함된 정확한 가격을 치과마다 무료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낚시용 가격이 아니라 최저 25만원부터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영수증 인증된 후기도 50만 개가 넘게 있어서 걱정 없이 믿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병원마다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비교해야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겠죠. 꼭 이용해보세요. 임플란트 비교는 모두닥.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트라이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 어떠신가요? 아마 배구를 엄청 오래 보신 분들도 아는 선수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현재 트라이아웃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매년 트라이아웃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은 이 트라이아웃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크루즈, 티모시 살라메 같은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우리나라 영화 출연시켜줄 테니까 오디션 좀 와서 한번 봐라. 3박 4일 합숙도 해야 된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니들이 뭔데? 너 뭐 돼? 이 상황인 겁니다. 이런 헐리우드 A급 배우들이 우리나라 영화에 오디션을 보지 않는 것처럼 세계적인 선수들 역시 우리나라 배구 코트를 누비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참 건방진 생각입니다. 세계 랭킹 34위가 어디서 우리를 오라가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현재 유럽에서 뛰고 있는 A급도 아닌 B급 선수들의 입장이자 심정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여자 배구도 자유계약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연맹이 트라이아웃을 했던 이유가 크게 3가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을 봉으로 보내? 도대체 얼마를 달라는 거야? 너무 비싸게 부르잖아. 이런 시장 경제를 무시한 호구 인식이었고, 두 번째는 돈 많이 줘서 외국인 몰빵하지 말고 한국형 배구를 해보자. 그냥 전향한 외국인 선수로 채우면 우리 국산 선수들이 더 잘할 거야 라는 멍청한 인식이 있었고, 세 번째로 외국인에게 줄 비용 아껴서 유소년을 육성해보자. 우리 어린 선수들 잘 키우면 용병들 없어도 수준 많이 올라갈 거야. 이거였습니다. 그런 발상으로 트라이아웃을 시행한 지가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자 배구는 어떻게 됐죠? 역대 최악의 여자 배구 암흑기 속에 있습니다. 10억 가까이 드는 돈으로 연맹 관계자들과 구단 감독 코치들 비용 대줘가며 해외여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짓을 하면서 용병풀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았고 고위 배구 관계자들의 고인물 카르텔이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10년을 정체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트라이아웃 탑5 선수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명단 속의 25명 선수 중에서 정말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만한 선수는 냉정하게 없었습니다. 매 시즌 트라이아웃 명단을 볼 때마다 선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매년 마찬가지고 올 시즌 역시 최악의 풀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기존 V리그에 뛰었던 선수들이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바는 이미 GS와 재계약을 했고 빅토리아, 모마도 재계약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정관장과 도공에서 뛰었던 부키리치 또한 유력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리는 3자리 정도 될 텐데 그래도 이 명단에서 추려서 경력과 영상 분석을 했을 때 유력한 선수들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5명의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미국 출신의 아포지 카사우나 윌리엄스, 두 번째 선수는 독일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이바나 반야크, 세 번째 선수는 폴란드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로잘리아 흐나티산, 네 번째 선수는 쿠바 출신의 아포짓 NC 킨델란, 다섯 번째는 미국 출신의 아포짓 헤일리 베넷입니다.
이 중에 윌리엄스와 반야크는 이미 터키 리그로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V리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이 끝나고 라이브에서 이미 언급했던 선수들이죠.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부키리치. 부키리치 무조건 뽑혀요. 부키리치. 이게 왜 25명이냐면 75명 중에서 그 현장에 초청하는 선수들은 더 적어져요. 72명 중에서 추린단 말이야, 한 번. 예, 후보에서 추려요. 다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비행기 값, 티켓 값 이런 거 다 후보에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걸른단 말이야, 한 번. 그래서 25명으로 걸러진 거야. 자, 첫 번째 부키리치. 부키리치는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뽑힐 것 같고, 두 번째 빅토리아. 빅토리아 무조건 뽑힐 것 같아. 세 번째는 투트크. 나는 내가 본 그 선수가 있는데, 내가 본 선수 중에서 그나마 뽑힐 만한 선수가 카사우나 윌리엄스. 이 선수, 카사우나 윌리엄스. 이 선수, 그리고 네 번째가 또 누구였더라? 네 번째가, 이바나 반야크. 이바나 반야크.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투트크 정도? 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봐요, 이 정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매년 트라이아웃 할 때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선수들은 다른 팀에서 뽑아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를 보는 평가 기준이 유사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즌 브레아나 에드워즈 역시 트라이아웃 중 최대어라고 명단이 나오자마자 이야기했는데 얼마 후 바로 터키 1부 리그 벨레디에에서 데려갔습니다. 지난 시즌에 팔마 달리라 역시 최대어라고 말하자마자 얼마 후에 터키 1부 클루브에서 데려갔죠. 이것이 트라이아웃의 문제점입니다. 선수 입장에서 뭐하러 오디션을 기다릴까요? 더 좋은 팀에서 얼마든지 오퍼가 오는데요. 이번 시즌 역시 윌리엄스와 반야크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얼굴 3명이 남았죠. 자, 이제 3명의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폴란드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로잘리아 흐나티신입니다.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000년생으로 185의 신장을 가진 아웃사이드 히터로 25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웃사이드 히터를 뽑으라면 첫 번째가 독일로 떠난 이바나 반야크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로잘리아입니다. 로잘리아는 터키 2부 벨레디에 스포르에서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로잘리아는 다양한 배구 강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폴란드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터키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고 2024-25 시즌에 오스트리아에서 최우수 아포지과 컵대회 MVP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로 재작년에 지하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뽑아볼 만한 선수입니다. 그럼 경기 영상 함께 보시죠. Başlangıç saatleri değişiyor. Bir yandan handbolda da heyecan sürdüğü için TRT Spor Yıldız'dan tabii 6'ya da geçti o karşılaşma. Hemen hızlıca Türkiye Voleybol TV ekranlarında sizlere ulaştık. 4 numara hücumunda bu kez sayıyı alan Natishin oluyor değerli spor severler. Böylelikle yapacak karşılıklı sayılar sürüyordu. Güzel bir 6 numara hücumu savunuldu yeniden. PTT alanında top. Ezgi'nin hücumu. Güldeniz savundu bloğu. Tekrar Ezgi. Bu kez de Duru'nun savunması. Şimdi manşet pas geldi Eylül'den. Natishin. Maç önünde İbrahim Hoca onunla özel olarak konuşmuştu. Natishin'in sayısı geldi. Mola geliyor. Üst üste 3 sayıyla. 5-4'ün ardından üst üste 3 sayılık bir performans. Çanakkale Belediye'den 11-6'lık skor. Fark 5'e kadar çıktı. Servis kullanıldı. Çok iyi bir savunma çıkmadı. Şimdi topu çeviren isim o noktada Şeyma'ydı. Avantaj top Çanakkale alanında. Eylül yükseltiyor topu. Natishin. Çanakkale ritim buldu. Üst üste sayılar. İkinci molasını da istiyor. Başkent ekibi PTT. İzliyoruz işte. Şimdi servis kullanıldı. Arka alana doğru. Duru'nun savunması geldi. Hücum fırsatı çaprazda. Duygu
savunmayı yaptı. İkinci topa hücum. Mihaljovic, bu top karşılandı. Natishi'nin plasesi de Dudek'le savunuluyor. Tekrar Mihaljovic, bloktan seken topa çok iyi savunma. File üzerinde müdahale. Bir kez daha file önü mücadelesi. Çok iyi bir savunma. Doğrudan hücuma ama. Dudek servisi kullanacak. Fark 5. Servis kullanıldı, banttan sekti. Savunma Sima'yla, Eylül yükseltiyor topu. Arka alana doğru Natishin. Dışarı çıkıyor. Natishin'in hücumda doğrudan hatası ki bir önceki sette zorlamıştı bu hatalar. 14-10'luk skor. Serviste şimdi Natishin. Top içeride mi? Hayır, out'ta. Ramazan Hoca kararı verdi. Sayı PTT'nin şimdi arka alana 13'lük skor düzeltiyorum. Çanakkale'nin üstünlüğü, 5 sayılık avantaj. Dudek'in hücumu bloktan sekti. Güldeniz. Tekrar İrem. Elisa'yı düşündü bu kez. Bir de blok var. İzliyoruz. Güldeniz. İrem'in pasında Elisa. Natishi'nin blok sayısı. Fark 6'ya kadar çıktı. 20'li sayılara önemli bir avantajla girebilir Çanakkale Belediye. İyi bir karşılama gelmedi Dudek'ten. Ceyda çevirmek istedi ama avantajı alacak Çanakkale. Eylül yükseltiyor topu. Natishin bloktan seken topa manşet geldi. Sonrasındaki müdahaleler yapıyor. Biz pozisyonun tekrarını izlerken değerli spor severler, işte Yaren'in pasında servis kullanıldı. Etkili servisler Simay'dan devam ediyor. Tek ayak hücum düşüncesi, bloktan sekti. Duru'nun savunması var. Şimdi Yaren'in pası, plase Plepit. Son anda Güldeniz'den pankek geldi. İyi savunma. Mihaljovic rakip alana yolluyor. Çanakkale için bir hücum şansı daha. Yaren. Bu kez Natishin plaseye gitti. Kimse hamle yapamıyor. Buna yakışır bir karşılaşma oluyor. İki takımın da reaksiyon anları. İndirdi üst üste 2 sayıyla. Mihaljevic'in etkili performansıyla PTT. İyi karşılama sonrası Yaren'in pası. Bir de blok var. Bu top karşılandı Plepit. Yaren tekrar Natishin'i düşündü. Çapraza. Irmak için çok zor bir top. Çanakkale adına son 4 sayının 3'ü Natishin'den geliyor. Rosalya Natishin. Yaren servisi kullanıyor. Yaren Dal. Dudek karşılamayı yaptı. Ortadan hücum düşüncesi. İyi savunma. Yeniden Natishin'in hücumu gelecek. Blockout bu kez de. Bir kez daha izliyoruz. Tekrar Dudek. Artık hataya yer yok. Kullandığı servis. Bir etkili servis daha. Yaren koştu, yetişti. Şimdi hücum Natishin. Kapatıyor seti. Etkili performansı. Şöyle bir bakacak olursak son 6 sayının 5'i Rosalya Natishin'den gelmiş. Servisi kullanıyor. Kullanılan servis arka alanda. Simay zorlandı yine. Natishin'in hücumu sayıyı getiriyor. Moladan 4. setin en etkili ismiyle Belediye. 자, 어떠신가요? 민첩한 점프와 빠른 스윙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선수를 쓰기 위해서는 아시아 쿼터 아포짓이 있어야 합니다. 즉 메가의 거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가 현대로 간다면 이 선수 역시 현대에 지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쿼터를 뽑지 않은 팀은 현대와 팀이 어찌 될지 모르는 페퍼뿐이고 용병 아웃사이드 히터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아웃사이드 히터가 뽑힌다면 저는 이 선수를 픽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바로 헤일리 베넷입니다. 이 선수는 미국 출신으로 1998년생 186의 신장을 가진 아포짓입니다. 아포짓이 신장이 186이면 조금 아쉽지만 이 선수의 공격력은 웬간한 190 선수보다는 뛰어납니다. 당장 현재 트라이아웃에 지원한 선수 중에 가장 커리어가 눈에 띄는 선수이고 특히 2024-25 시즌에 터키나 이탈리아로 가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다는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 당시에 소속팀인 낭트는 슈퍼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리그에서 2위로 준우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챔피언스리그 본선까지 나간 강팀이었습니다. 그 팀에서 주전으로 득점왕을 먹었다? 이보다 더 좋은 스펙은 명단에 어느 선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키만 보고 안 뽑으면 후회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럼 베넷의 경기 영상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죠.
시원시원한 공격이 인상적입니다. 신장이 작은 편이지만 모마나 메가와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용병에게 원하는 기본적인 높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웃사이드 히터와 미들에서 높이가 갖춰진 팀이라면 충분히 뽑을 만한 선수이고, 수비가 갖춰진 팀 중에 꾸준한 득점력을 기대한다면 이 선수를 뽑을 만합니다. 뽑을 가능성이 있는 팀은 흥국생명 또는 정관장을 픽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옌시 킨델란입니다. 이 선수는 쿠바 출신으로 2003년생, 190의 신장을 가진 아포짓입니다. 비교적 나이가 어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이 있습니다. 쿠바에서 데뷔해 터키, 세르비아, 헝가리를 거쳐 현재 루마니아 일부 CSM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는 190이 넘는 신장에 나이가 23살로 어리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또한 높이와 파워, 골고루 안정성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실바와 굉장히 유사한 플레이 스타일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V리그 팬들이라면 그 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경기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어떠신가요? 실바와 유사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뭔가 역동적이지는 않지만 묵직하고 꾸준한 느낌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로 정석적인 아포짓을 원하는 팀이라면 이 선수를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포짓이 필요한 현대건설, 흥국생명, 도로공사까지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이번 트라이아웃 탑5 선수들을 만나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실바, 빅토리아, 모마 재계약에 부키리치, 로잘리아, 베넷, 킨델란, 그리고 흥국에서 뛰었던 투투크까지 후보군에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라이아웃 마지막 날인 10일 날에 발표가 날 텐데 어떤 선수가 우리나라 V리그로 오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하이퍼 잊지 마시고 저는 10일 트라이아웃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